시옷 인스티튜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이 발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네네. 먼저 저희 소개를 해야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김재 선생님부터 한번 네. 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발명가 연애 중인 발명덕후 김지혜입니다. 네, 저는 현재 발명으로 나만의 인생을 발명해 나가는 창의 교육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명을 공부하고 학생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의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유튜브 주제가 발명인데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길이 네. 발명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 유튜브에서 시온연구소 TV라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 이주영이라고 하고요. 시온연구소는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수업 설계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 저희 영상을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이론적인 힌트나 정보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저희 오늘 주제는 발명 교육과 진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혜쌤은 네. 학창 시절부터 발명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발명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네, 벌써 14년 전인데요. 저는 정말 생각지 않게 이제 발명을 좀 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약간 인생의 멘토로 남아 계신 중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발명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처음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라디오 대회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처음에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약간 좀 말을 잘 듣게 생겼었는지 그때는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을까라는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대회에 이제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대회가 이제 저의 발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발명 교육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서 네. 지혜쌤이 겪었을 어떤 좋은 점들과 또 이면에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좀 이 발명대회 첫 대회를 준비할 때를 떠올려 보면 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좀 분야를 많이 접했던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납땜이라든지 회로를 막 빠른 시간 내에 이해를 해야 했다든지 그런 걸 좀 직접 몸으로 하나씩 익히면서 이제 대회 준비를 해나가야 했던 점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제 좀 뭐 제품을 만들어내는 발명 기술 대회나 뭐 재활용을 활용해서 거북선 만드는 그런 창작 대회 등 좀 약간 많은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해온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조금 어떠한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으로 결국에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낯선 환경을 조금 이렇게 마주했을 때 이렇게 막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좀 집중해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찾아내게끔 하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발명교육 받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발명이라는 분야가 네. 굉장히 좀 현실과 밀접해 있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어떤 네. 지식이나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네. 드네요. 네. 그럼 직접 발명 교육을 경험을 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혜쌤이 네. 생각하는 발명 교육의 필요성 이것 때문에 발명은 꼭 해봐야 된다 혹은 발명 교육을 하면 뭐가 좋다 중요성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며칠 전에 이 발명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발명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발명 교육은 진로 탐색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네, 그리고 발명 교육은 자신의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자신의 환경에서 빠르게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끔 도움을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발명 교육이 좀 남다를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 불안함에서 두려움에서 똑같은 이렇게 길을 누구나 이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좀 믿고 그렇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좀 발명 교육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발명 교육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선생님이 얼마나 발명을 좀 소중하게 느끼고 있고 되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저도 질문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주영쌤 같은 경우에는 교육 분야 쪽에 오래 종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창의성 실현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발명 수업의 이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고 혹은 과학적 원리를 깨닫는 이유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나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안목은 지식을 알면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그것을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발명 수업은 공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을 실생활에 연계해서 불편함을 해결하는 과정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이라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결국 그 창의성은 나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발명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삶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아까 앞에서 제가 실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그런 약간 나 자신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발견해 나가고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GSM은 주위에서 같이 이렇게 발명 교육을 같이 받고 자란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는 그 학창 시절에 발명 교육도 받았지만 동시에 차세대 영재기업인이라는 교육도 받았거든요. 이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즉 창업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을 이제 받고 자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졌다라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조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길, 이렇게 어른들이 조금 더 이런 길로 가라 했던 그런 길들로 생각을 하기가 조금 쉬운데 발명 교육과 이런 영재기업인 교육들을 받아온 제 친구들은 자신만의 좀 꿈과 목표들이 굉장히 확고한 편이고 그걸 또 이뤄내기 위해서 절대 자신의 그 힘든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노력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 다른 것이 또 있다면 좀 학생들이 긍정적이라는 거 친구들이 네, 유독 발명이나 좀 창업 환경 쪽에서 만난 제 친구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그냥 삶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대 후반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자신의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한 친구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는 회사에 이제 들어갔었지만 취직을 했지만 다시 또 나와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살던
친구가 갑자기 서울로 이제 상경해가지고 4년째 또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발명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진로 쪽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지금 20대 후반에서 봤을 때 창업 쪽 분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GSM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네. 그런데 이런 발명 관련된 공부를 꾸준히 했다라는 거는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그쵸. 어떤 방식의 학습을 이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교육받고 그다음에 대학 교육받고 그쵸.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배움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나의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토대를 쌓았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발명은 어떤 사람들이 좀 잘하는 것 같나요? 구독자분들은 발명하면 뭐 에디슨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븐 잡스 그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발명이라는 게 인식 자체가 좀 보편화된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발명왕이다라고 그런 발명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명은 충분히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발명 교육이라든지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발명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발명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떠오르는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일단 변화하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좀 반응을 빨리 하고 그걸 캐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좀 발명을 잘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배움을 위해 좀 몰입할 줄 아는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발명을 좀 잘하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발명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좀 길게 한 10여 년간 같이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발명은 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명은 내 삶에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내가 지금 현재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찾아보는 과정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어떤 환원으로까지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물건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게 되고 그러한 편리함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코프만이라는 그 학자 이야기를 잠깐 빌어서 얘기한다면, 이 학자는 4개의 창의성에 얘기하고 있고 그 4개의 창의성을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아래 단계가 미니 C라는 단계예요. 그냥 호기심을 갖는 단계.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거치다 보면 마지막인 빅 C,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전된 창의성 포시 모형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처럼 좀 발명은 반복적으로 내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기울인다면 어느 누구도 재미있는 과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네요. 선생님은 발명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인생 발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많이 들었죠.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는 발명도, 왜 발명을 1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발명이라고 하면 좀 새로운 제품, 기술에만 이제 국한이 되어서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14년 동안 이 발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새롭게 정의하게 된 것도 내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아니면 내 인생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삶의 도구라고 할까요?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명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처럼 발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뭐 GSM도 마찬가지지만 뭐 과거를 흘러가서 에디슨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온 어떤 그런 결과물이 결국은 저한테는 선물이 됐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건전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발명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발명 교육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게 좀 친구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발명을 통해서 학교를 가려고 하고 또 발명을 통해서 또 뭔가 자신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말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네. 좋은 주제를 좋은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